자, 이번 시간에는 외심과 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외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뭐라고요? 외심이다 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야 라고 해서 여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게 외심인데, 외접원의 중심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각 변을 어떻게 하겠다?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들의 길이가 이게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역시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이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역시 이것도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적을 너무너무 하고 싶죠. 왜 내적하고 싶죠?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결국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절반에 곱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47번이 있고요. 저 뒤쪽에 가면 이제 62번, 63번, 85번 이렇게 네 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외접원과 관련된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원을 그냥 지워버린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AB의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4인데 뜬금없이 질문이 이 AO라고 하는 이 벡터랑 이 BC라고 하는 이 벡터를 내적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BC라고 하는 벡터와 AO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크기를 알 방법이 없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풀 수는 없으니까 크기가 주어져 있는 이 두 벡터로 BC라고 하는 벡터를 분해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B에서 C까지 가는 이 벡터를 내가 A에서 B에서 A까지 한번 간 다음에 다시 A에서 C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BC를 BA 더하기 AC로 이렇게 둘의 덧셈으로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BA 벡터 더하기 AC 벡터와 AO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접근해 보니까 그럼 BA라고 하는 벡터하고 AO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내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C라고 하는 벡터와 AO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에서 C까지 가는 벡터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덧셈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A하고 O를 연결하고 B하고 O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O라고 하는 이 끝점의 O는 수선의 발이 AB의 중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BA라고 하는 벡터와 AO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이때는 2라고 하는 길이와 1라고 하는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2와 1의 곱인데 방향이 얘는 B에서 A로 얘는 A에서 B로 가니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C 벡터와 AO 벡터를 내적하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A에서 C까지 가는 이 벡터와 AO 벡터를 내적하겠다는데, 역시 O하고 C를 연결하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여기 가운데로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4 곱하기 2가 나오는데 방향이 같죠? 화살표의 방향이. 그래서 이 내적의 값은 4 곱하기 2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8 빼기 2가 답이야 라고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원으로 만들어 놓고 공식화 시켜서 푸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분해해서 푸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풀어봤고요. 뒤에 있는 62, 6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2번 보시면 이번에는 외접원이긴 한데 OP를 그냥 지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는 외접원의 중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르면 OO'이라고 만들어 볼까?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하면 여기까지 갈 거야, 중간까지 가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OA라고 하는 이 벡터와 OP라고 하는 이 벡터를 내적하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그냥 이 길이의 제곱이 될 거야. 또
OB라고 하는 벡터와 OP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수선의 발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OB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가운데 있는 이 지름인 OP라고 하는 이 벡터와 이 AB라고 하는 이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AB라고 하는 벡터만 어떻게 바꿀 수 있다면 AO라고 하는 벡터 플러스 OB라고 하는 벡터로 이렇게 둘의 합으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쉽겠죠. 그래서 OP 벡터, 이제 얘랑 얘를 내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OP라고 하는 벡터와 AO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되고 그 다음 OP라고 하는 벡터와 OB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자, OP와 AO를 내적하겠습니다. 그럼 OP와 AO를 내적하겠다. 그럼 P의 수선의 발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 벡터와 이 벡터 수선의 발이 내려갔는데 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는 맞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B랑 OP를 내적하겠다라고 하면 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졌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같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3 곱하기 3에서 9다라고 하면 2에서 9에서 4를 빼면 답이 5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6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보면 85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어떤 점 P에서 여기 AC의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도 수선의 발이 내려졌는데 그 수선의 발들이 여기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면 결국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은 지워버리고 이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때 질문이 뭐냐면 여기 있는 C에서 P까지 가는 이 벡터를 CP라고 하는 이 벡터를 CA라고 하는 벡터의 몇 배, CB라고 하는 벡터의 몇 배, 몇 배로 표현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벡터 맨 앞에 첫 문제 할 때도 두 벡터의 몇 배, 몇 배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문제 풀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똑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AC라고 하는 C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2라고 줬고 C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4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줬는데 뭘 줬냐면 CA하고 CB를 내적했더니 6 나왔다 이런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뭐가 기억나냐면 이 CP라고 하는 이 벡터하고 CA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하면 얘와 얘를 내적하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그냥 이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CP라고 하는 벡터랑 이번에는 CB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을 하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8이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CP라고 하는 벡터가 CA의 몇 배, CB의 몇 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요 CP 자리에다 대입만 하면 방정식의 연립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이 CP라고 하는 벡터와 CA를 내적하면 맨 앞은 S배의 CA의 제곱이니까 CA 제곱하면 4겠죠. 그래서 이게 4S 플러스 CA랑 CB를 내적하면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6T가 나오겠죠. 그래서 4S 플러스 6T가 2 나온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CP하고 CB를 내적한 거니까 얘랑 얘를 내적하면 CA 내적 CB 하면은 6이니까 6S가 되겠죠. 그래서 6S 플러스 이번에는 CB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16T가 8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연립하면 S하고 T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S하고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심이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까지 가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나온다. 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면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지니까 4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실제로 연립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떠올려 보시고 혹시라도 방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풀다가 지금 그냥 쭉 따라와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 놓으시고 혼자 미리 한번 풀려고 노력을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지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 계속 해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외심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또 다음 문항들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